자, 리눅스에 이제 에디터 종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디터 종류라고 하는데, 자, 이 리눅스에서 지원하는 편집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B가 있을 거고, 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집기들의 종류들이 존재하고요. 리눅스는 이제 이 편집기를 통해서 파일을 수정합니다. 그 안쪽의 내용을 수정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피코라고 하는 얘는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한 사람이 개발한 유닉스 기반의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이 메뉴 선택의 방식은 텍스트 편집기로 기본 인터페이스가 윈도우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메모장이랑 유사해요. 간단하고요. 자,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아니기 때문에 소스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다른 편집기들에 비해 여기에 있는 다른 편집기들에 비해 사용하는 게 좀 쉽고 그러니까 그 편리한 거에 반해 기능이 좀 부족하고요. 업데이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누 프로젝트에서 이제 피코의 이제 얘의 국제 버전인 나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편집기처럼 입력 모드와 명령 모드가 존재하지 않고요. 바로 텍스트 입력이 가능합니다. 후에 설명된 거는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이거를 뭐 적어가면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자, 이 편집기는요, 리차드 스톨만이 이제 매크로 기능이 있는 테스트 교정 및 편집기로 개발을 했고요. 최초의 개발자는 좀 전에 말한 그 리차드 스톨만이고요. 이후에 제임스 고슬링이 립스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 편집기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로 개발을 했고요. 그 립스에 기반을 둔 환경 설정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편집기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G라고 하는 이 편집기는 빌 조이라는 사람이 초기 BSD 릴리즈에 포함될 편집기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눅스 배포판과 유닉스에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유닉스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서 편집기고요. 다른 편집기들과 다르게 모드형 편집기입니다. 명령 모드, 입력 모드, 편집 모드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빔이라고 하는 편집기가 존재해요. 브라운 모레나르가 만든 편집기고요. 위에 좀 전에 설명한 이 비편집기와 호환이 되고요. 국자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서 만든 편집기라고 보시면 돼요. 편집 시에 다양한 색상을 이용을 해서 가시성을 좀 높일 수가 있고, 패턴 검색 시에 하이라이트 기능을 제공을 해서 빠른 검색을 가능하게 해줘요. 자, EX 모드에서 히스토리 기능을 제공하고요. 확장된 정규 표현식 문법과 강력한 문법 강조 기능을 갖고 있다. 얘는 이제 그노 데스크톱 환경으로 개발된 자유 소프트웨어 텍스트 편집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 OS, 그 다음에 엑스윈도우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UTF-8과 호환하고요. 텍스트 문서를 편집하는 용도에 중점을 둔 편집기고요. 엑스윈도우 시스템에 맞춰서 개발이 됐어요. 자, GTK와 그놈 라이브러리에서 이용을 해서 개발이 되고요. 텔넷 접속 시에 그리고 텍스트 기반 콘솔 창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요 에디터의 특징이고요. 자, 이 에디터를 가지고 이제 종류가 있으면은
이걸 활용하는 아주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좀 적어가면서 할게요. 좀 적어서 컨트롤 플러스 이거는 파일 저장입니다. 그 다음에 자, X는 파일 종료, 그 다음에 종료 시에 저장이 만약에 안 되어 있다. 저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하고 R키를 누르게 되면은 현재 커서 위치에 다른 파일을 불러온다. 그 다음에 자, 얘는 A는 현재 행의 맨 앞으로 이동. 자, E는 현재 행의 맨 끝으로 이동입니다. 컨트롤 V는 이전 페이지로 이동이고요. 컨트롤 Y는 다음 페이지로 이동입니다. 컨트롤 C는 현재 커서의 위치를 표시하고요. 자, 컨트롤 T는 영문자의 철자를 확인해요. 그 다음에 컨트롤 W, 이 키를 누르고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K는 현재 라인,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현재 라인을 삭제. 컨트롤 U는 자, 이거는 복구하는 거긴 한데 마지막으로 삭제된 라인을 복구하는 거고요. 컨트롤 L은 I, 컨트롤 I는 화면 갱신입니다. 화면 갱신. 자, 그 다음에 요 에디터에 대한 사용법은 컨트롤 X, 컨트롤 S가 파일 저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X, 컨트롤 C는 편집 종료입니다. 마크 설정 후에 컨트롤 W는 잘라내기입니다. 자, 컨트롤 K는 커서 뒤에 있는 한 줄이 모두 지워진다. 컨트롤 A는 커서를 줄의 맨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 자, 컨트롤 E는 커서를 줄의 맨 뒤로 이동시키는 거. 컨트롤 N은 커서를 한 줄 아래로 이동시키는 거. 자, 컨트롤 S, 그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찾을 문자열, 그래서 커서의 아랫부분에서 찾을 문자열을 검색하고요. 자, 컨트롤 R은 마찬가지로 찾을 문자열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커서의 얘는 윗부분에서 찾을 문자열을 검색합니다. 자, 컨트롤 D는 진행되고 있는 명령을 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조금씩 풀어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조금 한 부분 나가고 그편의 문제 풀어보고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풀어보시다가 그 다음에 체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설명한 부분에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나 없나 이런 거는 체크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그 페이지 들어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자,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설치에서 일단 계열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열에는 데미안 계열과 레드햇 계열이 존재합니다. 자, 데미안 계열의 이 배포 업체에는 데비안이 있고요. 우분투가 있고요. 산드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파이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키지 툴. 이게 있고요. apt get이 있고요. 요런 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햇 계열. 제가 이제 리눅스 수업을 나가면서 이 리눅스 마스터가 아니고 제가 수업했을 때는 레드햇 계열인 젠토스를 사실 사용을 해서 실습을 하거든요. 자, 배포 업체에는 자, 페도라가 있고요. 센토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그 다음에 철자가 이거였나? 이거 있을 거야. 그 다음에 패키지 툴은 RPM과 염이 존재하는데요. 근데 이제 버전이 이제 높아지면서 염이라는 건 사라지고 DNF가 이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데비안에서는 이 .deb로 패키지를 직접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염이라는 것도 이제 DNF라는 걸로 이제 좀 더 나은 성능,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좀 더 안정적인 패키지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존재한다. 근데 이제 버전이 높아지면서 패키지 툴도 좀 바뀌었고요. 자, RPM이라는 거는 자, 이 레드햇 계열사에서 만들어낸 패키지 관리 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삭제 시에 사용을 하고 있다. 우리 윈도우에 셋업 exe 익스터블 파일과 유사하게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 레드햇 계열의 패키지 파일은 이 패키지 파일의 확장자명은 이겁니다. .rpm.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염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 염이라는 것보다 이제 DNF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 RPM 패키지의 파일을 업데이트, 자동 수행, 새로운 패키지 설치 및 제거를 수행해요. 이 RPM의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틸리티예요.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을 기반으로 설치한다는 게 뭐냐면은 랜카드 같은 게 이제 그 연결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상태여야만 할 수가 있고요. 자, 염은 페도라 22번선 이후부터 염의 이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이제 뭐가 나왔다? DNF가 나왔고요. 이 DNF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이제 염이라는 거 말고는 DNF로 이제 좀 쓰고 있고요. 자, 얘는 데비안의 저레벨 패키지 관리 툴입니다. 그 다음에 데비안의 패키지 설치 삭제 정보 제공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확장자는 DB 파일, 데비안 패키지 파일이라고 하고, 자, 패키지 설치 및 제거할 때 RPM과 같은 의존성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명령어는 요거
그 다음에 패키지. 이거는 지정된 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나타내요. 자,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어느 부분인지도 찾아가세요. 이따가. 자, 요 apt-get이라고 하는 거는 데미안 리눅스에서 소프트 설치와 제거를 위한 패키지 관리 유틸리티예요. 패키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패키지 설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의존성과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우리가 etc의 요 apt의 소스 .lists 요 파일을 참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우분투 패키지 관리 유틸리티로 위에 있는 apt-get처럼 패키지 관리를 자동화 시켜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각 계열마다 배포 업체가 존재하고요. 그걸 그 배포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키지 툴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리눅스 내에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업 페이지를 책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한 번 더 체크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스 파일 설치 이걸 한번 볼게요. 자, 파일 아카이브와 압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파일 아카이브라는 건 뭐냐면요. 이 다수 개의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하나의 파일로 묶는 겁니다. 이 아카이브 파일은 다른 시스템으로 이제 다수 개의 파일을 한 번에 전송하거나 또는 파일을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는 다수 개의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하나의 파일로 묶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압축. 대표적인 파일의 압축명은 컴프레스. 그 다음에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압축 명령어는 요 두 가지고요. 압축률이 가장 낮은 명령어는 요거고요. 가장 높은 명령어는 요거예요. 다시 한번.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것, 가장 높은 것, 뭐가 압축률이. 자, 소스코드 설치. 그러니까 소스코드를 압축해진 후에 컴파일 순서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합니다. 자, 컴파일 순서는 파일의 환경 설정, 그 다음에 컴파일, 파일 설치인데, 자, 첫 번째로 환경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컴파일, 3단계로는 파일 설치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 파일, make 파일을 생성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서 make 파일을 기반으로 소스 파일을 컴파일한다. 자, 세 번째는 make install. 그러니까 컴파일된 실행 파일을 지정된 속성으로 지정된 디렉토리에다가 설치를 해준다. 컴파일된 실행 파일을 지정된 속성으로 지정된 디렉토리에 설치. 이런 과정이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프린터 인쇄 시스템 설치 그리고 설정에 대한 거. 자, 그 중에서 LPRNG 이거는 리눅스 초기에 사용이 되었던 인쇄 시스템이에요. 자, 버클리 프린팅 시스템으로 이제 BSD 계열 유닉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했고, 자, 라인 프린터 데몬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프린터 스폴링과 네트워크 프린터 서버를 지원을 합니다. 얘에 대한 설정 파일은 ETC의 프린트 캡 여기에서 설정을 한다. 자, 보면 알겠지만은 대부분의 설정 파일들은 정말로 ETC로 시작을 하고 있다. 자, CUPS 얘는 이제 애플이 개발한 오픈소스 프린팅 시스템입니다. 뭐 약자겠죠 당연히. 위에는 LPRNG는 라인 프린터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약자고요. 얘는 커먼 유닉스 프린터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아무튼 요런 이제 것들이 있고, 얘는 이제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애플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프린팅 시스템이고요.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의 시스템을 프린터 서버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고요. 매킨토시나 윈도우 등 시중에서 이제 시판되는 대부분의 프린트를 지원을 하고 있고, 자, HTTP 기반의 IPP 인터넷 프린팅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프린터를 웹 기반으로 제어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요구에 대한 설정 파일은 ETC의 요겁니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호스트 기반의 인증을 제공을 하고, 요거와 이제 관련된 이제 파일은 콘프 또는 프린터스.콘프 클래시스.콘프 또는 등등이 존재한다. 자, 이 프린터 설정에서는요, 일반적으로 X 윈도우 상에서 프린터 설정 도구로 이 프린터를 설치를 해요. 이 로컬 접속으로도 프린터를 직접 연결할 수가 있고요. 자, 네트워크 프린터를 설정한 경우에 5가지 방법이 제공되고 있다. 자, 첫 번째 앱소켓, 그 다음에 HP 잭 다이렉트, 그 다음에 LDP, LPR 호스트 또는 프린터. 자, 윈도우즈 프린터 쌈바. 인터넷 프로토콜 HTTPS, 인터넷 프린터 프로토콜 IPP. 자, 첫 번째에는 얘는 프린터가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자, LDP, LPR 두 번째에는 이 호스트 프린터는 자, IPP 프로토콜 기반의 프린터 설정 시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얘는 윈도우 시스템에 연결된 프린터 설정 시에 사용을 하고요. 삼바 기반의 SND 프로토콜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인터넷 프로토콜 HTTPS 프로토콜 기반의 프린터 설정 시에 사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인터넷 프린터 프로토콜은 IPP 프로토콜 기반의 프린터 설정 시에 사용을 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카드.
카드에 대한 설치 그리고 설정. 자, OSS라고 하는데요. 오픈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리눅스 또는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사운드를 만들고 캡처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표준 유닉스 장치 시스템 콜에 기반을 뒀고요. 현재 리눅스 이제 커뮤니티에서는 알사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어드밴스드 리눅스 사운드 아키텍처입니다. 사운드 카드용 장치 드라이버를 제공하기 위한 리눅스의 커널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GPL 라이선스 또는 LGPL 라이선스 기반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 사운드 카드를 자동으로 구성하고요. 시스템의 여러 개의 사운드 장치를 관리하는 게 이 알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있는 OSS 오픈 사운드 시스템의 지원을 받아서 하드웨어 기반의 미디어 합성, 다중 채널의 하드웨어 믹싱, 그다음에 전이중 통신, 다중 프로세서와의 조화, 그다음에 스레드 안전장치 드라이브 등의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다. 자, 환경 설정 파일은 ETC의 사운드 스테이트입니다. 환경 설정 파일. 자, 그 다음에 스캐너의 설치 그리고 설정. 자, 그 중에 SAM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스캐너 액세스 나우 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약자인데 평판 스캐너, 핸드 스캐너, 비디오 캠 등과 이미지 관련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API라고 보시면 되고, 자, GPL 라이센스, 리눅스 또는 유닉스 계열, OS2, 그 다음에 윈도우도 지원을 한다. 자, 요 엑스세인은 세인 스캐너 인터페이스를 위에 있는 세인 스캐너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X 윈도우의 기반의 스캐너 프로그램이고요. 스캐너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 등 다양한 장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스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캡처한 이미지의 수정 작업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GPL 라이센스 그리고 리눅스 그리고 유닉스 계열 OS2 마찬가지로 윈도우에도 지원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조금 이제 좀 전에 한 거를 요약을 해보자면은 프린터의 인쇄 이제 시스템에는 LPRNG 그 다음에 요 종류가 있고요. 각각의 얘네들의 설정 파일은 어디에? ETC의 프린트 캡, 그 다음에 얘는 ETC의 이렇게 존재를 하죠.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사운드에는 사운드 카드 요 장치에는 OSS 그 다음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설정 파일은 ETC의 스테이트 여기죠. 그 다음에 스캐너에는 세인 엑스세인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다가 뭐 중간에 빼먹을 수 있죠. 자, 이제 명령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BSD 계열 프린터 명령어. 자,
LPR이라고 하는 거는요, 프린터 작업을 요청을 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자, LPQ는 프린터 Q에 있는 작업 목록을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LPRM은 자, 프린터 Q에 대기 중인 작업을 삭제한다. 취소할 프린트의 작업 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LPC는 라인 프린터 컨트롤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명령어에 뭐 하는 건지는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시스템 V 계열 프린터 명령어. 자, LP라고 하는 명령어는 위에 있는 LPR이라는 명령어와 유사한 기능입니다. 프린터 작업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LP state라고 하는 거는 프린터 큐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cancel 이라고 하는 거는 프린트 작업을 취소한다. 취소할 요청 아이디를 LP state로 확인을 하고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운드 카드 관련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알사 CTL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알사 사운드 카드를 제어하는 명령어고요. 자, 믹서라고 하는 거는 커서 라이브러리 기반의 오디오 프로그램을 말하고요. 자, CD 파라노니아 이거는 오디오 CD로부터 음악 파일을 추출을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자, 스캐너 관련 명령어 세인 find 스캐너 자, SCSI 스캐너와 USB 스캐너 관련 장치 파일을 찾아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스캔 이미지를 그냥 말 그대로 스캔하는 명령어예요. 자, 스캔 ADF 스캔 ADF는 자동 분석 장치가 장착된 스캐너에서 여러 개의 사진을 스캔하는 명령어고, 자, XCam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GUI 기반으로 현관 스캐너나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스캔하는 명령어다. 자, X 윈도우 개념 그리고 사용하는 법. 자, 이 X 윈도우의 특징 그리고 구성 요소가 존재하겠죠. 자, 개념이라고 하면은 리눅스 환경의 이제 각종 애플리케이션과 유틸리티에 대해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제공이 돼요. 사실 이렇게 그냥 X 윈도우라고 하면은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비유를 살짝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X 윈도우라는 거는 리눅스에서 GUI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자, 터미널 창만 있던 리눅스에 그래픽 바탕 화면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자, 플랫폼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이 그래픽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X 윈도우는 X11, X 윈도우즈 시스템이라고도 합니다. 자, 네트워크 기반의 그래픽 환경을 지원하고 있고요. 자, 이기종 시스템 사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스크롤바 그리고 아이콘, 색상 같은 등 그래픽 환경 자원들이 특정 형태로 이제 뭔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장치에 의존적이지 않고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다. 자, X 윈도우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기반의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시스템이고요. 서버 프로그램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이제 작동이 되고, 서버는 클라이언트들의 디스플레이에 관한 접근을 허용하고요.
클라이언트 간의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메시지를 전달하고 클라이언트 간의 이제 입출력 기기와 중계를 담당하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엑스서버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하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자 클라이언트 서버와 구조에 대해서 X 윈도우의 서버는 이제 그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실행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버는 모니터 키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는 그냥 웹브라우저, 그림판 또는 터미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구성 요소에는요. X 프로토콜, X 라이브러리, XCB, X 툴킷, X 프리, 86, 그 다음에 XF86 컨피그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책에서 이제 X 윈도우라고 되어 있는 어떤 챕터에 들어가서 꼭 보시면서 같이 보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체크해가면서. 한번 보시면서 어느 부분인지 체크를 일단 먼저 해주세요.